일각 8의 2절 랭킨 사이클 성능, 효율 향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랭킨 사이클의 효율은 우리 앞에 8의 1의 예제에서 풀어봤습니다만 효율은 한 30% 부근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랭킨 사이클의 효율을 상승시키는 방법은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랭킨 사이클의 효율 향상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평균 열 공급 온도를 정하면 편리합니다. 자, 우리가 랭킨 사이클에 보면은 1에서 2가 펌프고요. 그림을 보면은 2에서 3이 이 랭킨 사이클의 가장 기본 사이클이죠. 물을 포액으로 만든 다음에 완전히 건포화 수증기로 만들어서 터빈으로 일을 하는 이런 단계죠. 그랬을 때 이것이 TS 선도이기 때문에 TS 선도의 면적 바로 QH라는 것은 고온에서 가열하는 QH, 보일러에서 가열하는 QH라는 것은 바로 TS 선도의 밑에 면적이 요 밑에 면적이 바로 면적이 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열을 이렇게 TH 평균 이게 공급하는 온도가 여기서는 물을 가열 온도가 높아지고 이러니까 일정하지 않죠. 요거의 평균 온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요 면적 지금 여기 보이는 A, 2, 3, B 면적이 같게끔 T 요 온도를 즉 무슨 말인가 요 온도 곱하기 요거 TH average 곱하기 S3 빼기 S2 하면은 요 면적이 QH죠. 그거와 같아지도록 SB 빼기 요 높이를 적당한 높이를 잡으면은 같아지겠죠. 면적이 요 면적과 같아지겠죠. 요 면적과. 그렇게 되는 온도가 바로 평균 온도가 되겠습니다. 열 공급, 고온에서 열이 공급되는 H 고온의 평균 온도가 되겠죠. 지금은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이것을 평균을 하면 이것이 평균 온도가 되면은 즉 다시 말하면 TH average는 이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거꾸로 면적이 두 면적이 같게끔 정의를 하면 TH average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우리 랭킨 사이클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면적 A, 2, 3, BA A, 2, 3, BA 요 면적이죠. 요 면적이 QH고 요거는 면적이 요 면적이죠. 그것이 같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정의된 것이 바로 TH average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보일러에서 공급된 열은 요 밑에 면적인데 또는 TH 요 면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요 면적. 자, 그렇게 정의하면 그런데 QL은 어떻게 되냐? 이건 뭐 쉽죠. QL은 역시 TS 선도상에서 4에서 1 QL이니까 여기서 QL이고 이거 열은 바로 요거죠. 면적이죠. 요거는 TL, 요 온도가 TL 보일 컨덴서 응축기에서의 온도를 저온 T에 이거는 일정합니다. 항상 일정하고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되니까 TL 곱하기 요거는 쉽죠. 자, 그러면 우리 랭킨 사이클 효율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효율은 1-QH분의 QL인데 1-QH는 요 평균 온도로 사용하면 되고 요거죠. QL은 TL을 사용해서 S4 빼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랭킨 사이클의 특징이 요거 등엔트로피죠. 요거 등엔트로피죠. 1, 2, 3, 4가 등엔트로피니까 S1이 S2와 같고 S3가 S4와 같으니까 요건 지워집니다. 그러면 랭킨 사이클의 효율은 이렇게 표시되겠죠. 여기 같기 때문에 지워집니다. 등엔트로피가 1, 2 등엔트로피, 3, 4 등엔트로피니까 따라서 랭킨 사이클의 효율은 1-QH분의 QL인데 1-TH 요것만 바꿔주면 TH TL로 바꿔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요 열공급 온도만 안다면 평균 열공급 온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1-TH분의 TL과 같은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 표시가 되었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효율을 높이는 방법 다 나왔죠. 에버리지분의 TL
랭킨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을 높일 때 TL을 낮추고 TH를 높이면 되겠죠. 이걸 높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랭킨 사이클도 평균 공급 온도를 올리고 또는 요 TL 저온 컨덴서 온도를 낮추고 이러면은 효율이 향상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카르노 사이클 효율이 좀 똑같으니까 효율을 높이려면 평균 열 공급 TH를 높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작아지니까 효율은 높아지겠죠. 또는 TL을 낮추면 작아지니까 효율은 높아지겠죠. 그림상으로 나타내면은 이 평균 열 공급 온도를 올리고 요 온도를 낮추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랭킨 사이클 효율은 이 두 가지 방법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TH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보일러의 압력을 상승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원래 P가 PB로 작동되는 1, 2, 3, 4 이런 랭킨 사이클이 있을 때 보일러의 압력을 상승시킵니다. 그러면은 P는 PB' PB''으로 하면은 공급 온도가 바로 이렇게 요의 평균 온도랑 새로운 2-3-의 평균 온도는 이게 훨씬 높게 올라가겠죠. 평균 높이는 여기서부터 상승되니까 효율은 요게 상승되니까 효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일러의 압력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보일러의 압력이 상승되면 이 정발 온도는 항상 같이 연계되어 있죠. 올라가니까 효율이 상승됩니다. 그림 위에 그림 설명되어 있죠. 원래가 이 온도에서 평균 온도가 이만큼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반대 TL을 낮추면 되겠죠. 보일러에 원래 P가 PC로 되어 있는 것을 P가 PC-로 내리면 TL이 TL''으로 줄어드니까 당연히 식에서 TL이 줄어들었으니까 효율은 상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그림상으로서도 이 부분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상에서 애초에 그림을 P가 PC일 때 효율은 요게 되겠죠. 평균 온도를 평균은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공급된 열이고 여기 전체 밑에 면적 분해 요것이 효율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평균 공급 온도로 보면 보다 명확하게 보이죠. 처음에 요거 전체 이것분에 요것이 효율이었죠. 원래 즉 요거죠. 이거 전체 면적분의 요 부분이 1, 2-3, 4, 이 부분, 요 면적이 효율인데 요거를 낮추니까 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 다음은 파란 부분이 되면 전체 면적은 똑같은데 이 면적이 커졌죠. 이만큼 커졌죠. 따라서 요 면적 자세히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면적 A 처음의 효율은 이거 전체 면적분의 요 면적인데 반해요. 그 다음은 전체 면적은 같은데 요 윗부분이 커졌죠. 따라서 그림상으로 명확하게 이 부분은 효율이 증가했다는 걸 보입니다. 물론 식에서는 당연히 증가하고요. 그 다음은 과열기를 사용하여 수증기를 과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서도 랭킨 사이클에 이건 기본 랭킨 사이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원래 이 보일러를 이렇게 표시하는 그림을 보면 보일러가 이렇게 표시한 이 부분이 보통 물이 꽉 차 있고요. 이 관을 통해서 가열하면 이쪽에는 수증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의 수증기는 포화전기죠. 건포화전기. 보통 그래 요 포화전기를 터빈으로 보내면 3의 오른쪽 그림 보면 3에서 4로 이렇게 순환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랭킨 사이클이고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요 관을 보일러 내에서 이렇게 가열합니다. 보일러 열을 이용해서 그 부분이 바로 과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1기압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1기압이죠. 1기압 100도씨의 포화전기를 이렇게 더 가열하면 100도씨, 200도씨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옛날에 그 연구소에 대학원 졸업하고 연구소에 한 1년 반 있을 때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수증기를 로에서 막 가열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수증기를 일반 스테인리스 스틸로 연결해서 하면은 이 부분이 시뻘겋게 됩니다. 그만큼 이 수증기라도 이것이 500도, 600도 올라가면은 아주 뭐 연속해서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고온입니다. 보통 그래서 300도, 400도, 500도 이런 식으로 터빈으로 과열을 합니다. 물론 이 과열하는 한계는 있을 수가 있겠죠. 무작정 뭐 500도, 600도, 700, 1000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재질의 한계 등으로 영하여 최고 온도, 최고 온도가 되겠죠. 최고 온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렇게 과열을 하면 사이클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2에서 그림을 보면 2에서 3 사이의 평균 온도랑 2에서 3에서 이만큼 더 있으니까 평균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요만큼의 평균 온도랑 요만큼의 평균 온도랑 더 올라가니까 평균 온도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효율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더 과열하면 3-2- 할수록 평균 온도는 더 올라가니까 효율은 상승하겠죠. 과열을 하여 얻는 또 다른 이점은 터빈 출구에서의 건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림을 살펴보면요. 건포화 전기를 이용해서 여기 터빈에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는 건도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과열하면 건도는 점점 더 과열하면 건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 건도가 낮으면 문제점은 뭐냐면 습전기가 많다. 액체 상태에 물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습전기가 많아지면 터빈, 날개 등에서 침식 문제 등도 있고, 그래서 실제 사이클의 효율은 이론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과열을 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이론적인 효율도 높아질 뿐 아니라 건도를 높임으로써 실제적인 효율도 높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열하는 경우는 터빈 건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그림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제이얼 사이클을 사용하는 겁니다. 제이얼 사이클이라 하면 자 이제 과열을 했는데 이것은 터빈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이 3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터빈을 하나의 터빈으로 완전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터빈을 두 개를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해서 중간에 빼내서 다시 가열합니다. 이 부분이 작은 터빈 하나에서 일을 한 다음에 다시 4에서 5로 다시 가열하는 제열이 리히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다음에 다시 넣어서 터빈에서 일을 하는 이와 같은 사이클을 제열 랭킨 사이클이라 합니다. 제열 랭킨 사이클을 하면 역시 이렇게 된 것보다 이렇게 되고 요 공급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공급 온도가 약간 올라갑니다.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이클을 제열 사이클이라고 제열 사이클의 그림 계략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제열 사이클은 그러나 주된 목적은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오면은 건도가 낮으니까 한 번 더 하면은 건도가 높아지겠죠. 이 원래 목적은 주로 건도를 높이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부차적으로 효율과 성능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열 사이클에 대해서는 설명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시 예제, 문제, 그 성능 해석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의 3절에서 따로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증기를 재생 사이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생 사이클을 하는 것은 터빈에서 팽창하는 도중에 역시 터빈에서 공급한 다음에 일부 전기를 중간에서 빼내 가지고 이 빼낸 전기와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가열하는 열교환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방출되는 열을 줄여서
최종적으로 에너지를 세이브해서 열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거는 상당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림 등과 함께 자세한 사항은 역시 8의 4절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랭킨 사이클의 성능 또는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평균 열 공급 온도와 TH와 Taverage와 TL을 줄이는 법이 되겠고,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서는 첫 번째, 보일러의 압력을 상승시킵니다. 그 다음에 응축기 압력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내릴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일방질 온도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는 과열기를 사용하여 수증기를 과열합니다. 즉 평균 역시 상승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제열 사이클을 사용하는 겁니다. 수증기를 제열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제열 사이클의 주된 목적은 건도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방법으로 재생 사이클을 사용하여 방출되는 열을 줄여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 이런 한 5가지 방법 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8의 2절 랭킨 사이클의 성능 향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